일단 디올백 보도하는 언론들의 다양한 시각들, 관점들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어, 이미 뭐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보수 성향의 신문들 마저도 검찰의 이런 무혐의 결론이라는 것에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따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더 깎아먹을 심산인 것 같고요.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도를 이제 주저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난제입니다. 난제. 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왜 빠지느냐? 일단 두 가지의 난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특검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입장이 난제입니다. 왜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랬고요. 총선 시기에도 그랬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걱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안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노하고 불편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히 동훈이 너 따위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나 디올백 관련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래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팩트와 법리에 근거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설명은 철저하게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차별화가 아니라 하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준 꼴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압박 넣고 있는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특검을 받으면 한동훈은 당내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자신이 용산 출장소 소장쯤이라는 바지 사장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간판으로 내걸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인데 지금 어느 하나 다를 것 없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이 난맥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대선 가도에 자꾸 오점을 남기는 게 되니까 게다가 이 문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안 다뤄지겠느냐? 당연히 다뤄지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는 리얼미터나 미디어 토마토나 뭐 여타 다른 조사에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다 하락 추세입니다. 대부분 다 하락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집토끼도 못 잡는데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하고 외연을 넓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민생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민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민생만 얘기해서는 자신들이 예민한 현안을 직면했을 때 결국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나 언론한테 하는 얘기는 다 핑계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 이념을 강조하거나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갈 뿐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박스권인 겁니다. 뭔가 자신들이 민생을 얘기하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 민생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니까 또 지지율이 빠지고 이 빠지는 거를 목전에 둘 수 없으니 계속 이념을 강조하거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 야당을 때리거나 야당을 공격하거나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오르려고 하면 내려가고 내리려고 하면 다시 올려야 되고 이 딜레마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민생 얘기하다가 다시 반국가 세력 등장했죠. 한동훈 대표도 이 딜레마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대동소이하다.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나오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있는 여야 회담조차도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일단 이 지금 궁금증이 좀 남아 있어서. 아무튼 지금 오프닝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맛배기만 포괄적으로 해드린 거니까. 자, 오늘 오피니언 얼라이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자료 협찬은 미디어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극혐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느냐를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근데 66.4% 중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9%고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7.4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57.4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서 이 지지도를 돌려오더라도 겨우 9% 땡겨오는 거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극혐 수준, 혐오 수준, 지지할 수 없는, 도저히 돌이켜볼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도를 많이 끌어오더라도 적어도 뉴스토마토와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도 30% 박스권 안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들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지난 1, 2년간 계속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의 지지도를 보면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어디에서 뉴스토마토와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원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원인이라는 거는 스스로 이분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이분이 자초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뭐 물론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세상에 여전히 30%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코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아까 지지하지 않는 코어가 57.4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는 코어는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자, 매우 잘하고 있다는요 16.1밖에 안 돼요. 매우 잘한다. 그러니까 16.1 정도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통령 만세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6,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뭐 저는 이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보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다도 1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라는 것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대체로 잘하는 것 같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또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인 보수층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보고, 대통령 핵심 지지층 중에 지역 기반이나 이념 기반으로 둘러싸인 사람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요? 그 표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 층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 조사에선 흔들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의 코어는 57.4고 못하고 있다의 코어는 16.1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분석 그대로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20대, 50대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20에서 한 60까지는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 70대 이상입니다. 반면 70세 이상은 긍정 56.1, 부정 39.2,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앞섰다. 근데 여기를 보시죠. TK 지지율 급락, 영남조차 부정평가. 지역별로 보면 영남에서도 부정평가가 60%대로 나왔다는 건 대통령의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붕괴가 되고 폭파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35.9, 그러니까 이건 세대별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마저 35.9, 부정이 60이에요. 부울경 볼까요? 긍정이 36.4, 부정이 61.4%입니다.
이 영남 지역, 경남과 경북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에 이르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 기반 자체가 이제 붕괴된 대통령이에요. 세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것도 많지만 그냥 70세 이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지역 기반으로 보면 이제 지역 기반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대통령을 다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디어 토마토가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여론조사가 다 똑같아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 기반은 이제 제로다. 없다. 라고 보시는 게 팩트입니다.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70세 이상 반공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사람들 정도? 나는 일본보다 북한이 더 싫어. 그러니까 반공, 용공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 6.25 세대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대서 심지어 지금의 60대 초반은 민주화 운동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70세 이상은 뭐냐? 여전히 한국전쟁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지지도를 지키는 전략은, 그러니까 집토끼라도 규합하는 전략은 뭐냐? 빨갱이만 외치는 거예요. 빨갱이만. 그러니까 심지어 월남전 참전 용사인가? 뭐 노후한 100세가 넘으신 분한테 최근에 대통령이 무슨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도가 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월남전 참전 용사한테 뭐 어떤 내용을 들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다가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자꾸 반공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거나 가령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힘든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그런 반공 분자 뭐 간첩이라고 칭할 만한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지 기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역에 기댈 수는 없고 세대에 기댄다. 그래서 70대 이상이라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70대 이상의 소구하는 전략. 그러니까 더 민생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생 외쳐봐야 중도 확장도 안 되고 외연 확장도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역 기반도 많이 무너졌지만 영남 쪽에서는 그냥 다 빠그러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고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중도층 볼까요? 제가 이거 중도 확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면 중도층에서의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70%가 넘어요. 이 정도면 그냥 어디 가서 여러분들 대통령 해봐야 아무 동의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을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술 한 잔 마셔봐야 그래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참혹한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짐 싸야 돼, 사실. 이게 뭐야, 3년차 대통령이 전국에서 윤석열 싫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도층이요? 지지하는 정당 없거나, 내 이념이 이념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이 안 되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을 합니까? 중도층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예, 요 대목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대통령이 30%에 해당하는 지지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저희 조사 기간이 월요일과 화요일이거든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조사한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19일과 20일 조사했고 제가 어제 이 결과를 미리 좀 받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쇼미더 민심 코너를 윤희웅 선배님하고 같이 하는데 30%로 주저앉은,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 지지도가 빠그러지고 폭파된 이유는 셀프 윤석열 대통령이 자인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빠그러뜨린 거예요. 뭐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한 건데 뭘 더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리얼미터 조사도 아까 언급을 해드렸고,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조사의 조사 기간이 다르더라도 수치는 거의 동일하고 추세마저 동일합니다. 두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끝날 문제다.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광복절 전부터, 그쵸? 광복절 전부터요, 이미 쭉쭉 무너지기 시작한 조짐이 이미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 카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을 이분들은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는 광복절 전부터 김영석 독립관장 일단 임명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념관장 취임 이후에도 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논란, 그리고 친일 논란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이 뉴라이트 사관 논란과 친일 논란의 핵심은 독립기념관장 임명도 있지만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쭉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걸 또 두둔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했다,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해버리거든요. 현재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이슈를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그러지고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낸다든지, 우리 당의 입장은 다르다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른바 이 정도라면 분출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냥 용산 출장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절대 반기를 못 들잖아. 수평적 관계라며,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면 미쳤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기를 드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19일에 국무회의 발언이 나왔죠.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반박은커녕 편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작년에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올해는 민생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이념론으로 돌아섰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지지도를 떠받치는 자신의 집토끼들 70세 이상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은 반공밖에 없다. 반공, 빨갱이, 좌파, 사회 내부에 간첩이 있다. 가짜 뉴스들, 사이비 지식인들, 사이버 전략으로 우리를 흔든다. 이런 메시지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안 되죠. 민생 못 살리죠. 이념에 경도되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 어제는 뭐 통일하자더니 오늘 왜 이래? 어제는 민생이라더니 또 오늘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기미가 없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통령실이 반국가 세력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한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중일마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못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해명한다고 반국가 세력의 암약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해석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 사회 내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 해석본이라는 게 대통령의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면 참모들이 그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입장을 내놓은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통령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니네들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키거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는구나.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 사회 내부라고 그랬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 간첩들이 많다라든지 좌파 빨갱이 소굴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또 해석본을 내놨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도는 이렇게 빠그러지는 겁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라든지 광복절 행사를 두 쪽 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게 지금 대통령 본인인데 우리 사회 내부의 간첩들이나 반국가 세력들이 자꾸 국론 분열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론조사를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국론을 두 쪽 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건 대통령이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자꾸 이념 타령과 반공 타령하면서 친일 매국노들을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앉히거나 역사재단의 수장으로 앉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거냐. 이러니 지지도가 살아나겠습니까? 죄송한데 헛발질만 계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정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